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포항 뱃머리마을 국화축제를 위해 심어놓은 국화 묘목이 누렇게 말라 죽어 경찰이 누군가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천 향토 음식 브랜드인 맛질 예찬이 지역 음식 문화와 우수농 특산물을 접목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제법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날씨도 오늘과 비슷해서 가을 정취 만끽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은 유달리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꼭 긴팔 옷차림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4.5도, 봉화는 7도까지 뚝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 속에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요. 안동과 봉화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봉화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완연한 가을 정취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당분간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랑스러운 전국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항구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항구는 사죄하라. 연금 개혁 조직 실행. 오는 22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한국연금학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최대 30%까지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납입 금액의 원리금만 받아가게 돼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해집니다.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규모를 지금보다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연금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데 공무원들이 혈세를 축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재정이 나빠진 것도 정부가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방만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땅바닥에 처박아 놓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 이것이 정부안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무원 노조는 현행 공무원 연금보다 후퇴한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건엽입니다. 지난해 국정시책 추진 성과를 살펴본 정부 합동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시는 총 9개 분야 가운데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가를, 환경살림 등 4개 분야는 나, 지역개발 1개 분야는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아 시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북도는 가 등급은 환경살림 1개 분야뿐이었고 나 등급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2개, 가장 낮은 다 등급이 6개나 됐습니다. 칠곡군의회는 7대 의회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내년 의정비를 현재와 같은 연간 3,468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뀜에 따라 군의회의 의정비는 앞으로 4년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주시의회도 지난 11일 의정비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섭과 앤디 워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기금 마련이란 취지까지 더해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중섭 화백이 지난 1954년에 그린 호박꽃. 이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인 굵고 거침없는 붓터치가 인상적입니다. 대구의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도 갤러리들의 눈길을 끕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백남준의 작품을 비롯해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키스 헤링 등 현대 미술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MBC 갤러리 M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기 회원들의 소장품 전시회에 나온 작품들로 유명 작가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을 우리 회원은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뭐 어떻게 좋은 그림 내라고 이야기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외 문화재 환수 기금을 마련하고자 마련돼 좋은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이 기꺼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재가 해외에 반출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기금을 좀 마련해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데 작품 판매는 하지 않고 개인 기부금을 받아 문화재 환수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별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4만여 건 2,0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이 263억 원, 토지가 1,828억 원으로 주택 공급이 늘고 개발 계획 등으로 시가가 오르면서 부과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1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4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가 314억 원, 경주시가 272억 원, 영양군은 3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정부가 구미경찰서 신축 예정지를 신평동 옛 금호공대 운동장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미 지역 일부 기관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구미 YMCA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구미경제 미래를 걱정하는 산악관민 대책위원회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서 금호 테크노밸리와 경복산악융합지구가 입주한 옛 금호공대 캠퍼스 운동장에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은 구미경제의 미래를 발목 잡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창조경제의 핵심인 산악융합지구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가 구미시와 경찰서 터 변경을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해 가을마다 포항 뱃머리 마을에서는 화려한 국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준비를 위해 심어놓은 국화 묘목이 얼마 전부터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개장 예정인 포항 뱃머리 마을 국화축제장. 축제를 앞두고 한창 자라야 할 국화 잎사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가을마다 국화꽃을 보러 오는데 국화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꽃봉오리도 달리기 전에 모두 말라 죽었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제초제를 뿌려 국화를 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화축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300여 개의 국화 조형물이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잠자리와 나비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봄부터 정성껏 국화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다 속이 상해가 뭐 어떤 분들은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재배도 까다롭고 값비싼 국화 모종이 많아 한 달 앞둔 국화 축제를 망치게 됐습니다. 하우스 안에 국화가 작품이 한 150개 이상 있는데 또 망쳐버리면은 올해 국화 전시회를 망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제초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내일 하루 종일 대구 반월당에서 대구역 사이에서 열립니다.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풀공예 작품 전시와 환경 노래 부르기,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오전 11시에는 중앙파출소 앞을 출발해서 반월당, 계산오거리, 서성내거리, 중앙내거리, 공평내거리, 봉산6거리, 남구청 내거리, 명동 내거리를 거쳐 중앙파출소로 돌아오는 8km 구간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시는 내일 하루 종일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는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이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14 대구 과학축전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지역의 60개 초등학교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과학삭 잔치관과 과학 멘토링 체험존, 지역 연구기관 체험존, 생활과학 체험존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들의 학술대회는 물론이고 과학 토크쇼와 과학 마술쇼, 로봇 경진대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천의 향토 음식 브랜드인 맛질 예찬이 점차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 산업화로 추진된 맛질 예찬은 지역 음식 문화와 우수한 농특산물을 접목한 게 특징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질 예찬의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인 맛질 수육은 이고장 특산품인 예천 참우고기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에 수록된 내용대로 고기를 삶아 식감이 우수합니다. 뽕잎의 효능과 물맛 좋기로 소문난 예천 약수가 만난 뽕잎 약수밥은 잘게 썬 뽕잎에 양념을 한 뒤 밥을 만든 것으로 가장 인기 있는 맛질 예찬 음식입니다. 옛날에 어른들께서 뽕잎 삶았던 맛 그대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참 맛있습니다. 뽕잎의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뽕잎 약수밥상이 고객들에게 건강식으로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예천 참우고기로 전을 만든 참우전도 인기가 높습니다. 맛질 예찬은 지역 음식 문화와 우수한 농특산물을 접목시킨 예천 향토 음식 브랜드로 뽕잎 탕평채 등 4가지 음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려진 음식 재료인 소고기와 뽕잎 등은 모두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반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낙동강 상류의 깨끗하고 건강한 흙에서 자란 농특산물로 만들어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그에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맛질 예찬 음식들은 현재 지역 음식점 2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개발 1년여 만에 정갈한 음식의 맛이 알려지면서 향토 음식 산업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역의 연구진이 바람으로 구동되는 친환경 미케노 발광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나노바이오 연구부 정순문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재료에 힘을 가해 발생하는 빛인 이른바 미케노 발광 재료를 고무와 혼합해서 섬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바람에 의해 이미지가 발광하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에너지 환경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에너지와 환경과학 최신호 표지 논문에 실렸고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화학 관련 소식지에도 소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제4대 원장에 신흥묵 전 동국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신흥묵 신임원장은 동국대 한의과대학 화학학과장과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장,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는데 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꼭 긴팔 옷차림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4.5도, 봉화는 7도까지 뚝 떨어진 상태로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28도가 예상되고요. 안동과 봉화 26도까지 오르는 등 봉화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다소 짧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고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상주와 김천도 아침 출근길 서늘하고요.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봉화와 예천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봉화 26도, 예천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의 등산지는 대체로 맑겠고 우리 지역의 팔공산은 다음 달인 10월 19일부터 단풍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